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고전 시가 문학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학과 역사와의 상관관계를 살짝 알아보고요. 고전 시가의 흐름, 그리고 최초의 시가 문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은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도 할 수 있겠죠. 한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는 화자라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청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을 쓰는 필자가 있다면 그 글을 읽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의사소통이 단순히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될까요? 네, 모든 소통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사회로 확장시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회는 이 세상으로도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첨가한다면 바로 역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소통할 때 활용되는 말과 글에도 이러한 역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문학과 역사와의 연관성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학과 역사에 대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역사의 범위는 기원전 2333년의 고조선 건국에서부터 1894년의 갑오개혁까지만으로 한정시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바로 고전 문학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이후 이 땅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즉 삼국이 건국이 되었죠. 이러한 삼국은 676년에 신라의 삼국통일로 하나가 됩니다. 이후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고려시대의 중요한 사건, 무신난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 조선이 건국이 되었고 한글도 창제되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도 기억해야 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우리가 현대문학의 범위로 다룹니다. 그럼 이러한 고전문학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고전 시가가 존재했는지 그 장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조선 건국 그 이전부터도 아마 존재했을 원시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소설, 음악 그리고 일련의 모든 예술적인 활동들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시종합예술이 조금씩 분파되면서 시, 소설, 희곡 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서정가요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한자로 된 시, 한시도 그런 것입니다. 신라의 건국 이후에 신라시대의 노래, 향가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시대의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의 노래, 향가를 비교적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삼국통일이 된 이후에 향가는 더욱더 융성하게 되고요. 고려시대가 된 이후에는 향각의 가요라고 하면서 향가가 살짝 변형됩니다. 한시는 여전히 융성하고 있고요. 고려시대의 노래, 고려가요도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체가도 이때 생기고요. 시조도 연이어서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이후 악장이라는 갈래가 발생합니다. 그 밖에 번역 문학이 성행하는데요. 한글이 창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문 문학을 번역해내는 것이죠. 시조도 발달하게 되며 경기체가는 쇠퇴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 이전에 생겼던 그러한 문학 장르였었죠. 또한 가사라는 것도 발생해요. 임진왜란 이후로는 시조가 점차 많은 사람에게 불리게 되고요. 가사 역시 융성하게 됩니다. 또한 사설시조도 이때 등장을 하고요. 잡가라는 것도 생겨나요.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체시, 새로운 형식의 시, 그리고 개화가사라는 갈래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졌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민요와 한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르별로 보았었던 고전시가를 작품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정가요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공무도하가, 구지가, 황조가 같은 가요들이 있고요. 서동요라는 것이 대표적인 향가입니다. 한편 한시로는 여수장 우중문시, 추야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서동요 같은 향가가 더욱 융성하여서 모죽지랑가, 제막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같은 작품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향각의 가요로는 도의정가, 정과정 같은 것이 있고요. 고려시대 이후의 한시로는 동명왕편, 송인, 부병루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고려 가요도 생기는데요. 초용가, 쌍화점, 청산별곡, 가시리가 그 예고요. 경기 최가로는 한림별곡, 관동별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생긴 시조가 탈로가, 회고가 같은 것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악장으로는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이 있고요. 번역 문학 중에서는 두부의 시를 풀이한 두시언해가 대표적입니다. 시조 중에는 강호사시가, 어부가, 그리고 상춘곡, 면왕정가, 관동별곡 같은 가사도 발생하게 돼요. 시조의 융성 시기에는 윤선도의 시조, 그리고 황진이와 같은 기녀들의 시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사 역시 융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작자층이 확대되고 장편가사나 병격가사처럼 가사의 갈래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고전시가의 흐름을 작품별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려진 것으로 알려진 공무도하가라는 작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옥 혹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부른 것으로 알려지는 이 시가는요.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자로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한글로 풀이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코 꿀을 건너셨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찌할꼬. 이렇게 오늘은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최초의 고전시가 작품이었던 공무도하가를 감상했는데요. 공무도하가가 한자로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나라 고전시가 문학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해나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